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심진혁입니다. 진혁을 한자로 하면 아름다울 옥돌 진자의 빛날 혁자입니다. 깊은 바닷속의 옥돌처럼 빛나라는 뜻에서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신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 살면서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은 타인에게 자신을 소개해봤을 텐데 언제부터인가는 제 이름 석자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정말 동일한 존재가 맞을까 의심되기도 하고요.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는 유기적인 존재인데 제 이름이 제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는가를 생각해보면 글쎄요, 조금은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 이름을 애정합니다. 제 인생의 첫 타이틀이잖아요.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될 저라는 존재의 첫인상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누군가에게 좋게 기억됐으면 좋겠고 또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좀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 애써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배우이자 프리랜서 강사이자 바리스타입니다. 하나로 규정되기 어려운 저처럼 제 직업도 다양합니다. 아마 10년 전에 저는 이런 제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배우라는 직업 말고는 다른 길을 상상해본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하나로 규정되는 것보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다양한 삶의 군상을 드러내야 하는 직업이기도 하니까요. 다양한 경험이 있다면 오히려 배우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극영화과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도전해봤던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대학생이었기에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경험이 주는 유익이 저에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죠. 일종의 경험주의자라고나 할까요? 아르바이트 현장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주는 공간이자 제2의 연극 무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에 코로나가 터졌고 그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일상의 모든 것들이 멈춰섰습니다. 극장들은 다 문을 닫았고 촬영장 또한 마찬가지였죠. 진짜 그때는 경험주의와 같은 낭만은 뒤로 하고 오로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연기 강사, 식당 일, 호프집 알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일도 이때 우연하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때만 해도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해 특별히 흥미가 있다거나 대단한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용돈과 월세를 벌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바리스타를 업으로 삼게 되었냐고요? 카페라는 공간이 지닌 어떠한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바리스타는 음료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게 업인데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마치 기브앤테이크처럼 고객들에게 무언가를 베풀면 또 다른 무언가로 되돌아오더라고요. 환대로 맞이하면 환대로, 친절을 베풀면 친절로, 그리고 다정함은 또 다른 다정함으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것은 마치 부메랑처럼 제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데 어쩔 때는 눈덩이처럼 더 커져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잠시 생계에 지친 저에게 어떤 또 다른 가치와 낭만을 주었던 게 바로 바리스타라는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해 재미를 붙여가던 중 아는 동생과 창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카페와 함께 공연, 전시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동생은 갑작스럽게 재취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금 제가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카페의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인 누나 소개로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표님은 영상 제작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회사 건물 1층에 마침 빈 공간이 있어서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어서 알아보던 중에 제가 카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던 누나가
만남을 성사시켜줬던 겁니다. 전 그때 사실 그냥 정보교환 정도로만 생각하고 봤어요. 제가 아는 게 너무 약소해서 큰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수준의 대화였거든요. 그때 준비하고 있던 PPT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는데 덜컥 저에게 본인의 카페를 맡아줬으면 하는데 함께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땐 좀 당황스럽고 놀랐는데 좋은 인연이자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서 저는 바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카페를 지금껏 운영하고 있는 거죠. 덜컥 제안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모든 게 다 고민이었습니다. 창업 준비를 하고는 있었지만 모든 게 처음이라 두려웠어요. 전 운영도 구성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돈을 투자해서 잃을 정도의 배짱은 있었지만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혹여 리스크를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카페를 맡겠다고 했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살려고 했어요. 내 인생에서 이거 하나라도 잘해보자 라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가게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 오픈 날짜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을 받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저 멀리서 손님이 걸어 들어오는데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막 쿵쾅쿵쾅 떨리기만 했어요. 다정함, 친절, 환대 솔직히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쫄보 한 명이 자기 커피에 대한 확신도 못 가진 채 눈치만 보면서 괜찮은 척 응대해드렸어요. 솔직히 어디론가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모두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지 조금은 더 생산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해야 이 내실을 단단히 다질 수 있는지를요. 그때부터 유튜브에서 공부하고 카페 투어를 다니면서 집중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보고 경험한 데이터들이 쌓인 것들을 토대로 적용할 것들은 적용하고 가지치기 할 것들은 다 쳐내고 저에게 맞는 방식의 환대와 친절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커피였습니다. 커피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이 제가 공부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가게에 가서 다른 사장님들에게 여쭤보고 어깨너머로 배우고 커피를 계속해서 마시니까 저만의 미각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일엔 9시부터 9시까지 가게에만 있었으니 휴무인 일요일 하루는 몽땅 카페 투어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갈 수 있는 최대치를 다녔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은 유튜브 커피 채널을 뒤져가면서 계속 커피 공부를 했죠. 그리고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커피 세팅을 하고 공부한 것들을 시도하고 실험하고 차이를 느끼고 다 몸으로 했어요. 정보도 지식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무식하게 원두 공급처의 카페로 가서 아메리카노 아이스랑 핫, 라떼도 아이스 핫 각각 하나씩 사와서 먹어보고 비교하면서 세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맛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엔 제 경험과 취향이 쌓일 수 있도록 한 뒤 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들이다 보니 제가 내린 커피에 자신감이 조금씩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만 해도 커피 맛이 들쭉날쭉했는데 그 부분도 안정화되기 시작했고요. 커피에는 정말 무수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씩 컨트롤한다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제가 만족스러워하는 결과물들을 자신있게 손님들께 내어드릴 때 무척이나 뿌듯했어요. 근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커피가 맛있어지면 손님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출이 오르는 건 고사하고 제자리 걸음일 뿐이었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고민을 했는데 정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커피에 대해 너무 집중한 나머지 손님들 환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생각을 다시 고쳐먹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커피 맛도 중요하지만 그
그보다는 손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반기는 일에 더 집중하자.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물론 일정한 커피 맛의 퀄리티는 보장을 해야겠지만 아무리 맛있는 커피를 내어드려도 손님 기분에 따라 이 커피라는 게 맛있는 것도 맛이 없다고 평가될 수도 있고, 저에게는 아쉬움이 있는 커피인데 손님은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에게 총체적으로 좋은 경험을 선사해드리는 게 바 안에 있는 제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친절과 환대에 더 집중했어요. 손님들께서 돈과 시간을 들여 방문해준 그 노력과 마음에 저 또한 진실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응대하고 싶었거든요. 먼 발걸음을 해서 이곳까지 찾아와 준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또 신기했거든요. 커피라는 단순한 카페인 충전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손님들이 이 카페라는 공간을 찾아온다는 것도 결국엔 각박한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잠깐의 쉼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 공간에 온 만큼은 따뜻한 커피와 친절, 다정함으로 이 마음이 안온해져서 돌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어요. 다정함이란 저에게 있어서 어떤 삶의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삶에서 너무 힘들고 혼자가 될 것 같은 커다란 불안감에서 잠시나마 기대어 쉴 수 있는 지지대 말이죠. 탈출구나 환기의 역할은 아닐지라도 정말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지지대예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큰 위로의 지지대입니다. 어쩌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요즘 다들 살기 각박하고 힘드니까 조금 쉬어갔으면 하는 마음, 다정함을 공유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볼 수 있는 곳이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 세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정도감이라는 채널 이름을 짓게 됐어요. 이 채널의 콘텐츠들이 아카이빙 되어가면서 일종의 다정도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죠. 치열하게 살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 욕망과 욕심 덩어리가 되고 눈앞이 깜깜해져요. 저 역시 자주 하는 실수예요. 나 혼자라는 생각에 다정함을 잃어버리면 오로지 앞으로밖에 달릴 수 없는 경주마가 되곤 하거든요. 다정함은 나에게도 타인과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이자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정하고 싶어서 이악 물고 살아갑니다. 대단한 인간이 아니어서 더 다정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앞으로 서로에게 더 다정해지기로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어나갈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창에서 서로 다정하게 안부를 묻기로 해요. 다정도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